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지금 되게 정신없이 막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생활기록부,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서류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면접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개가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어떻게 잘 준비하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고, 거기에 이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있거나, 그리고 학교의 성향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좀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희가 좀 주로 설명하는 게 홍대를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하고요. 수업도 홍대 위주로 흘러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홍대가 성적을 세 과목만 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를 필수로 보고요. 나머지는 수학, 과학, 사회, 이쪽 계열의 과목들 중에서 학교에서 제일 오래 들은 과목, 보통 실수라고 하거든요. 일주일에 보통 학생들 시간표를 보면 사회 과목이 일주일에 6시간을 듣는다. 그러면 그 학기에 사회 과목 실수가 6지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3년 단위 동안 제일 오랫동안 들은 과목,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제일 많이 들은 과목이 점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술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이과, 문과 중에서 문과 쪽으로 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또는 과학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대다수가 90% 이상이 저희는 문과라서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성적을 조금 더 좁혀서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좋은 성적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받기가 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미술활동 보고서도 쓰는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6,000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쓰는 총량을 합해보면. 그래서 쓰는 양도 제일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학교를 준비하다 보면 홍익대보다 양을 줄여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홍익대를 일단 채워놓고 거기에서 골라서 다른 학교 서류를 준비하자, 이런 전략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익대가 면접도 제일 복잡해요. 지금은 학교의 전 인원을 미술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입학사정관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뽑는 인원이 많고, 그리고 점수가 뽑는 인원이 많은 만큼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점수를 준비하기도 쉬운 편이에요. 대신에 작성해야 되는 서류나 면접에 대해서 준비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면 이 학교는 그래도 미술권에서는 굉장히 상위 레이팅을 가지고 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기를 보지 않더라도 이론적으로나마 우수한 학생을 뽑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이론적인 학습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합니다. 문제 샘플들을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학교가 가장 준비할 게 많고, 근데 합격을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저희는 일단은 공통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학생 개개 인별에 따라서 따로 준비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시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과목 수능 성적이 1등급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뽑는 인원이 1명, 2명 이래요. 그래서 조금 수시랑 굉장히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수시 위주로만 좀 설명을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생활기록부, 미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학생부 교과 아예 별도로 기재가 되었죠. 그렇죠? 전과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접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하면 이제 홍익대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에서 좀 많이 갈리는데요. 수능 최저학력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이 있는데 세종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을 보지 않아요. 서울 캠퍼스는 수능 최저학력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공예 계열하고 세종하고 점수대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 수능 최저가 꽤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이 수능에 좀 자신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과감하게 세종 쪽에
디자인 컨버전스로 돌려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한 다음에 이 학교에서 어떻게 뽑느냐. 자, 저희가 이제 1단계에서는 3배수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원이 20명이다. 그러면 1단계에서 3배, 60명을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1단계에서 보는 게 학생부 교과, 저희가 학교 성적을 20% 보고요. 서류, 저희가 미술활동 보고서겠죠? 이걸 80%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합격을 한다. 그러면 2단계에서는 면접만 남아있습니다. 면접만 남아있고 1단계에서 사용했던 성적을 이때 다시 가져옵니다. 그래서 서류가 40%, 면접이 60%.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 인원을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렇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는 사회나 과학이나 상관은 없고요. 홍대는 굉장히 이상한 조건들이 많아서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탐을 본다. 그럼 사탐이 학생들이 2과목을 보잖아요. 보통은 2과목 평균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또 특이하게 2과목 중에 잘 본 과목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회생하는 경우가 이제 이것들 중에 성적 좋은 거 3과목을 골라서 등급을 더했을 때 9 이하로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요. 내가 국어, 영어, 사탐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국어 3등급, 영어 3등급, 사탐이 하나가 3등급, 하나가 4등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막 이게 간혹 이제 평소에 제 말 잘 안 들은 애들이 막 선생님 어떡해요 떨어졌어요 라고 해서 보는데 왜 성적이 왜 그런데 사탐 하나가 4등급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탐 2과목 중에 잘 본 과목 3등급이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이 놓치고 가는데요. 보통 요즘에 미대 입시 말고도 다른 입시에서도 거의 한국사 점수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실제로 인문대나 뭐 이런 데들도 보면 물론 잘 보면 좋긴 하지만 실제로 반영 점수들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4등급을 맞지 못하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4등급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맞추는 게 필요하고요. 저희도 실제로 1차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차 합격하고 나서 너무 아깝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세세하게 다 설명드리는데요. 이게 모집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차에서 3배수로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걸 보시면서 감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서울 캠퍼스고 여기가 세종 캠퍼스인데요. 세종 캠퍼스 디자인 코र्스 같은 경우는 뭐 100명이나 되죠. 굉장히 많죠. 서울대 디자인학부는 68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디자인학부 같은 경우에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이 같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뭐 따로 별도로 구분해서 합격자를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도 디자인 컨버전스 같은 경우도 안에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전공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나눠져 받지 않습니다. 한 번에 통합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대부분 예술학과, 동양학과, 회화과, 판학과, 조속과 같은 순수회화 친구들보다는 여기서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지금 저랑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디자인학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을 중점으로 좀 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순수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끔 있긴 한데 지금은 전부 디자인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9월이면 이제 원서 접수를 해요. 9월 이제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게 3달 남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3달이 남았고요.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 입력. 사실 이 원서 접수는 그 기간 중에만 사실 하면 돼요. 크게 문제될 거 없거든요. 잊지 말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미술활동 보고서가 이게 9월 25일까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코앞에 진짜 시간이 닥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전날
저녁에 일단 다 입력을 해놓던가 아니면 당일날 한 점심때쯤에 일단 입력을 다 해놓기를 기본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웹사이트에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웹사이트에 학생들이 지금까지 작성했던 내용들을 쭉 이제 작성을 하고 게시물 올리듯이 이제 클릭해서 업로드하면 되는데 이게 일단 작성을 해놓으면 여기 시스템 안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최종본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확인 눌러서 최종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입력하는 기간이 9월 25일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가자 교사 입력 기간에 대해서는 이게 선생님들도 여기에 접속해서 무언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한 다음에요. 한없이 기다립니다. 한없이 기다리다가 이게 좀 가혹한데요. 자, 면접 대상자, 그러니까 1차 합격자를 11월 11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왜 야속하냐면 수능이 11월 16일이에요. 수능을 5일 남기고 발표를 하는데요. 학생들하고 진짜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 쓸 때가 되면 막 너 중래 나 중래 하면서 어떻게 선생님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막 하거든요. 이제 저희 진짜 막 끝나기 전까지 정말 막 어디 고칠까요? 여기 고칠까요? 막 이러면서 끝까지 계속 하면서 이제 최선을 다했다 이제 기다려보자 하고 나서도 100% 붙으면 좋지만 안 그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간혹 굉장히 걱정되는 경우가 수능 5일 전이잖아요. 만약 이때 떨어지는 애들은 메탈 타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저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선생님 저 안 보고 있을게요. 선생님만 미리 보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진짜로 미리 확인 안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야속하고요. 수능을 보고 나면 또 애들이 되게 쉬고 싶은데 잘 보시면 지금 최종 캠퍼스가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이잖아요. 제가 수능이 11월 16일이라고 했죠. 바로 10일 만에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지나면 서울 캠퍼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 끝나고 바로 면접 준비로 갑니다. 그래서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쯤에 이 친구들이 또 굉장히 바빠요. 면접 준비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준비한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11월 15일. 왜 이렇게 나오냐면 꽤 합격자 발표가 늦죠. 그 서울 캠퍼스의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능 성적표가 나온 이후에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홍대 합격자가 발표되는 경우에 어떻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부분 수능을 보고 정시 특강을 듣고 있어요. 홍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홍대 합격자가 발표가 됐대 라고 해서 찾아보고 선생님 저 붙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준비하다가 지금 주섬주섬 싸가지고 나갑니다. 애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케이스예요, 사실.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애들이 한참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술활동 보고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길게 설명하면 사실 학생들하고 작성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학교에서 얼마나 배운 것들이 내가 미술을 하게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느냐, 혹은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활동했던 것들이 내가 이렇게 전문적인 미술 지망생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내가 얼마나 훌륭한 디자이너, 지망생인가를 어필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자랑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건 학교 공식 답변들이고요. 실제 수능 성적이 저조해도 합격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성적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컷존수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경우들도 실제 퍼센테이지에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생활기록부 자체에도 점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은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20%가 학업 역량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할 줄 아는 능력이 되냐, 이거를 조금 더 평가하겠다는 거죠. 물론 전공에 대한 역량이 40%로 제일 높긴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 했느냐도 분명히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서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시면 되고,
면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20몇 분의 시간을 줘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 친구들이 이제 적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문제가 두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풀고 들어가서 교수들 앞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이렇다. 요거에 대해서 문제 풀이한 것들을 면접으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겸사겸사 생활기록부나 미술활동보고서에 작성한 내용들을 물어보기도 해요. 미술활동보고서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어떠느냐? 아니면 뭐 면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우리 거 왜 썼니? 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깊은 정보 물어본 다음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문제를 풀어서 대답하는 약간 논술 같은 이런 과정이 포함된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리를 해보자면 서류랑 면접밖에 없어요. 서류랑 면접밖에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오늘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는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셔서 사실은 조금 더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류랑 면접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서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준비할 것들이 학교 교과, 시험도 잘 봐야 되고요. 수행평가도 잘 봐야 되고요. 생활기록부에도 예쁘게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술활동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벌써 4가지 일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친구들이 정신없을 때일 거예요. 기말고사쯤 돼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잘 채워 넣어가지고 3학년 1학기 때 성적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한창 바쁠 때죠.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술작품이나 미술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일단은 면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 이후에 보기 때문에 지금은 서류를 우선적으로 작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기부 관련된 내용들은 워낙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적당히 넘기도록 하고요. 아까 설명한 내용은 중복이 됩니다. 이 내용도 다시 이제 좀 설명을 앞에서 미리 다 드려버렸어요, 사실. 그리고 이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대학에서 보는 활동보고서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실 동경여대를 제가 빼먹고 못 넣었어요. 못 넣고 이게 홍익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생들이 저랑 같이 준비하고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글이 굉장히 적어요. 홍대 같은 경우에는 한 600자, 400자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을 적을 수가 있는데 이대 같은 경우에 한 항목에 200자, 250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쓸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거에 가까워요. 내가 생기부에 이런 활동이 있는데 이게 나한테 중요한 거니까 얘를 중점적으로 봐줘. 이런 거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예고 쪽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많은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생활기록부에 조금 더 비중이 좀 높은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여활동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쓰는데요. 다른 학교들은 외부 실적이나 이런 걸 넣지 않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 외부 실적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대회나 이런 데서 수상한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다른 학교들이랑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학교 생활 일하기보다 실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미지까지 넣어야 돼요. 이 학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학교별로 준비할 때도 조금 더 학교가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기고 열심히 쓰고 시험도 보고 학교 생활도 하고 여기서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그러면 저희 반에서 지금 가장 주력으로 하는 건 뭐냐? 어차피 면접이랑 활동보고서 2개 작성하는 게 저희한테는 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활동보고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양식에 맞춰서 그리고 진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술활동보고서는 교과랑 비교과라는 2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는 학교 공부를 하면서 내가 미술과 관련돼서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했는가. 비교과는 학교 공부를 제외하고 동아리나 봉사나 전시활동이나 학교 자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얼마나 미술과
훌륭하게 관계를 맺었느냐,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는 한 항목당 600자, 비교과는 한 항목당 400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이게 5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0개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 발표가 된 내용은 아닌데요. 올해부터는 좀 바뀌어서 교과를 7개, 그리고 비교과를 8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합해서 15개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총합 12개까지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래 여기에다가 600자 정도 되는 미술 종합평가라고 자기소개서랑 약간 비슷한 유형의 약간 총정리할 수 있는 이제 항목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항목이 사라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만 잘 작성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저희가 이 학생들이 시작하기 전에 생활기록부를 받아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점검이나 분석 같은 걸 했고, 생활기록부에서 조금 더 특이할 만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따로 체크를 해서 학생들한테 다시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쭉 나아가면서 이것들이 쌓여가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술활동 보고서가 4번, 5번 이렇게 계속 고쳐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의 미술활동 보고서고요. 합격자 미술활동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면 한글이나 PDF로 이런 형식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업로드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받아서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작성한 내용들이 비교과까지 총 10개가 이어지고, 이제 예전 학생이니까 미술활동 종합이라는 지금 없어진 항목들까지 작성을 해서 이 내용들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내용들이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생기부에서 이제 보여줄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술활동 보고서에서 그 못했던 부분들을 어필해 주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오히려 인문계 학생들한테 이게 거의 유일하게 저희가 미술을 이렇게 잘한다라는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장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시는 게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약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다 입력해서 올리는 거고요. 올해도 이제 그 홍익대 미술활동 보고서 내용이 좀 변경이 되는데, 제가 평가자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분은 이제 지도했던 미술 선생님이 평가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증인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적었어요. 그러면 자, 이 활동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활동을 직접 보고 본인이 지도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지도한 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으셨어요? 아니면 이 활동 듣도 보도 못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선생님이 직접 지도했거나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 작성하는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전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없어졌는데 다시 생긴 것 같은 항목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친 부분인데, 지금 학교에서 그 어디에도 제대로 발표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 발표된 게 수시 모집 요강에 줄 한 줄 이것만 보고 저도 예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원 양식이든 뭐 작성 가이드든 어떤 미술활동 보고서에 대한 정보도 지금 뜬 게 없습니다. 근데 요강에 이 내용이 한 줄 추가됐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도한, 본인이 미술선생님이 지도한 학생들 중에서 지금 이 지원자는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상위 1%, 상위 10%, 상위 50%, 부족, 매우 부족, 평가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능력, 창의력, 열정, 인성, 종합평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근데 만약 여기서 선생님하고 학교 미술선생님 선생님이랑 관계가 매우 안 좋아. 그 선생님이 얘는 부족해 이렇게 해줘 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 좋은 관계를 학생들이 좀 만들어 나가고, 지금부터 미래 학교 선생님들한테, 학교 미술 선생님한테
이런 전형을 준비한다, 본질을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요강에 나와 있는 딱 한 줄입니다. 평가자의 지도 학생들 중 지원자의 역량 3대 평가, 선택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저거 하나 보고 사실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주 예전에 있던 항목들을 뒤져보면 이거랑 비슷한 서술들이 좀 나옵니다. 요강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마 저거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게 조금 더 명확하게 저희도 판단이 되면 학생들이 기준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좀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학교 선생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중요하기 전에 앞서서 학교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오래 준비하니까 원서를 쓰고 닥쳐서 선생님 저 이거 썼어요 하면은 선생님도 되게 당황을 합니다. 네가 왜 그걸 언제 썼어?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거 작성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할 때 조금 더 평가자가 돼서 평가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언지를 주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원서 작성할 때쯤 가서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한 이런저런 내용들로 작성을 했어요. 한번 이렇게 검토해 줄래?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에서는 이제 매주 토요일에 진행을 하면서 전체 상황 점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바로 작성하고 바로 조금 더 첨삭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요. 물론 이런 것들 첨삭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첨삭해주는 거랑 조금 더 미리 준비해서 첨삭해주는 거랑 조금 더 질적이나 내용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다르긴 한데요. 경우에 따라서 빨리빨리 피드백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1대1로 개별 컨설팅 하는 거는 정규 수업하고 완전히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일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모든 학생들을 로테이션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첨삭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합니다. 면접은 사실 부모님들이 혹은 학생들이 매년 저한테 이것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는데요. 이유가 다양해요. 왜 면접을 벌써 하느냐? 왜 면접을 아직도 안 하느냐?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원하는 지점이 다 다르거든요. 시점이 다 다른데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면 기말고사 전까지 학생들이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면접은 그만큼 할 게 많거든요. 지금 하면 학생들이 하는 일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기말고사가 끝나고 그러니까 1학기 기본적인 것들이 다 끝나면 이제 조금 나아져요. 내신도 할 거 없고 수행평가도 할 거 없고 애들이 조금 한숨 쉬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런 문제들을 풀고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것들을 그림을 보고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언어적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트를 보면 뭔가 따뜻하다,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느끼듯이 이런 것들을 보고 무언가 해석할 수 있는 공통적인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읽어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림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그림들을 놓고 문제를 준 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네. 그림 실기를 안 본다고 했더니 나름 이걸로라도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용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설명까지 해야 됩니다. 설명까지 해서 본인의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비언어적인 속성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말을 또박또박 잘하고 남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캐릭터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미술하는 학생들이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학생들이 많아서 막상 낯선 이제 대학교 교수님도 보면 보통 40대, 50대, 뭐 60대 정년 앞두신 교수님들 보통 그 정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받겠어요? 가면 완전히 굳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떨지 않고 잘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아빠 멤버들처럼 어려운 질문들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할 시간을 버는지 아니면 정 생각이 안 날 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요. 그래서 방법적인 것들도 있고 경험적으로 터득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말하는 톤이나 뭐 속도나 뭐 크기나 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도
미술활동 보고서 내용들이랑 같이 맞춰서 준비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일정을 이렇게 했다. 이 일정에 맞춰서도 계획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죠.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고 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 굵직한 거는 아시고 계셔야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하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바쁘시고 또 일정이 되게 빠듯하더라도 저희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동안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학생들과 함께 마무리까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